안녕하세요. 저희 비폭력대화 뽀개기 4장 느낌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벌써 우리 촬영이 5번이나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네. 자, 저희 오늘은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중에서 두 번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모리스님의 요약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느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는 느낌을 표현하지 않았을 때 무거운 대가예요. 마셜 로젠버그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20여 년 동안 느낌을 물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한 명도 기억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느낌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지위나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 규정된 올바른 사고방식이었다. 우리는 자신의 내적인 동기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르도록 훈련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나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분들은 내가 살면서 나의 느낌을 물어본 사람이 있었나요? 느낌을 물어보는 것은 모리스님 전에는 딱히 기억이 잘 나질 않나요? 혹시 강님은 어떠세요? 저도 느낌을 물어본 사람은 없었어요. 괜찮아라고 하면 괜찮아 아니면 아니 안 괜찮아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느낌으로 나아가지는 않잖아요. 아니면은 어때? 뭐뭐에 대해서 어때 정도는 물어보긴 하는데 그런 경우도 되게 극소수였던 것 같아요. 저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제 느낌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그거 나중에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가 느낌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서로에게 물어보거나 내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해보는 시간들이 흔하지는 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대가에 대해서 이 책의 8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선 예시와 함께 나와 있어요. 어떤 남편과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벽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 책에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남편이 그녀의 느낌과 욕구에 남편이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벽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고 표현했을 때 비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이 씨가 된다. 진짜 벽이 돼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느낌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때의 대가면은 느낌으로 표현했을 때의 기대 효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갈등이라는 게 직장이든 연인이든 뭐 부부 관계든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서 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느낌과 생각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가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네요.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느낌을 표현했을 때 갈등 해결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약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느낌과 생각을 구별하고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리스님 요약을 들어봤으니까 인상 깊은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인상 깊은 부분 혹시 먼저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는 79페이지 맨 첫 번째 단락에 정신분석학자 롤로웨이가 이제 이야기한 것이 좀 인상 깊었어요. 성숙한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마치 교향곡의 여러 음처럼 강하고 정열적인 것부터 섬세하고 예민한 느낌까지 모두 구별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메이가 말하듯이 기상나팔 정도로밖에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읽는데 아까 요약할 때 모리스님이 느낌에 대해서 물어봤던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떠올랐던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자유는 굿과 배드밖에 없는 것 같다 느낌이. 그래서 좀 더 그 굿과 배드 안에도 세분화된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저한테 해줬어가지고 그게 여전히 저에게도 숙제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봤을 때 읽었을 때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9페이지 이제 하단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지위나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 규정된 올바른 사고방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내적인 동기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르도록 훈련되고 있다. 이 얘기도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하고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뭘 옳다고 생각하지?
그거를 되게 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기준에 좀 내가 부합하는 게 중요하셨나 봐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저한테는. 어떤 게 좋은 삶인가. 옳고 그름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죠. 강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자신의 기준이 없어서 저도 자연인처럼 남들의 올바른 사고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준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타인이 어떻게 옳고 그름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관찰해서 그리고 그 전에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에서 도덕주의적 판단에 대해서 많이 다뤘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옳고 그름으로 많이 바라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타인의 기준에 더 따르게 되는 거죠. 나의 내적인 기준보다는. 그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인의 기준보다는 나의 어떤 가치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네. 또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81페이지에 가시면 어떤 여성이 남편에 대해서 정말 벽이랑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이런 표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느낌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판으로 들을 가능성을 높인다. 게다가 말이 씨가 되어 말한 대로 되어버릴 때도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저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와 너는 진짜 멍청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멍청해지는 거예요. 더더 막 생각을 못해. 그리고 저는 너는 게으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점점 더 그 말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떤 사람을 규정하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제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거를 그 사람한테 표현했을 때 그 사람 그 안에 가두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 뒤로 그거를 저도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안에서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표현한 그 생각대로. 그래서 그게 저한테 또 악순환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 행동을 계속 저한테 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판단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표현했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시간 약속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시간을 잘 못 지켰던 친구가 있었어요. 시간을 정해놨을 때 그거를 늦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많은 여러 번의 횟수로 늦은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저는 이제 너는 맨날 늦는 사람이야 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 계속 그렇게 늦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표현했던 것들은.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좀 표현을 했던 게 나는 시간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 근데 이것 때문에 난 너무 화가 나. 이런 식으로 좀 표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친구가 그 뒤로부터 지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 좀 경험이 있었어요. 시간 약속이 중요하셔서 시간 약속을 늦는 사람에게 너는 시간 약속을 맨날 늦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했다가 네. 그 표현을 이 시간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나 라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니까 좀 더 긍정적인 됐던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네, 느낌도 표현하고 뭐가 중요했는지도 같이 표현한 거죠. 나는 이 시간 약속이 왜 나한테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까지 저는 같이 전달을 했었어요. 저도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항상 그 의도치 않게 늦는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카카오톡에 you 하면서 누구누구야 정말 미안해 하면서 그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한번 그 친구랑 정말 중요한 약속을 잡았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 친구가 또 늦으면 정말 일정이 꼬이는 거예요. 저는 모리스님처럼 그렇게 너는 늦는 사람이야 라고 하진 않았었는데 그때 딱 한 번 얘기를 했죠. 근데 친구야, 나는 사실 네가 내일 늦을까봐 너무 걱정이 돼. 그래서 난 내일만큼은 안 늦었으면 좋겠다.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라고 거의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일찍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일찍 나오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절실함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말이 씨가 되고 그 사람을 규정 지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정말 모리스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거, 내 욕구 이런 거를 잘 표현해주면 그 사람도 동조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느낌과 욕구를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을 규정짓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겠네요. 네.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아, 저 하나 있어요. 84페이지에 가시면 이 책의 저자가 어떠한 학생들과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교실에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이 학생들이 계속 딴짓을 하고 이 저자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이 저자는 점점 거북해졌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떤 한 학생이 그때 말을 해요. 흑인들이랑 같이 있는 게 싫으신 거죠?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저자는 흑인들이랑 있는 게 불편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불편했던 건데 타인이 봤을 때는 어찌되었든 그 불편함과 거북함은 표정으로 다 드러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서 저도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만약에 거북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거를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 결국에는 나는 점점 더 거북해졌다. 이 거북한 느낌을 느꼈지만 그걸 인지했지만 이걸 숨기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거북함을 표현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 저자는 되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나 너 거북한 거 이미 알고 있고 너 우리가 흑인이라서 싫은 거지? 이렇게 하고 되게 정말 용기 있게 던졌는데 이제 여기서 저자가 피하지 않고 거북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반전이 있지 않았나. 사례에서 거북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뭐였나요? 흑인이 이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나를 받아주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유들이 표출이 되지는 않으니까 느낌은 어떤 비언어적인 것들, 태도나 눈빛으로 표출이 되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 현재 상태,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상태에 대한 이유, 그런 것들을 상대에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님의 접근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군요. 거북함을 표현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맞아요. 느낌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중요한 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 내면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용기 있는 행위인 것 같아요. 내면을 드러냈을 때 뭐 거절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판단당할 수 있다는 그런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 놓일 수 있는데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표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용기니까 용기들을 우리도 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제 안에 있는 느낌이나 제 내면을 표현을 했을 때 거부당했던 기억들이 좀 떠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 이거 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너가 약해 빠져서 그래. 아니면은 저 이걸로 조금 어지럽거나 약간 좀 지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가 약해서 그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자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느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좀 두렵고 왜냐하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제가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 기억들이 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좀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은 항상 참아야지, 그냥 견뎌야지, 네가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저는 약간 역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더 숨어드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다고 이러면서 엄청 소리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힘들어도 진짜 억울해하고, 왜냐면 내가 조금 힘들든 많이 힘들든 다 무시를 당해왔으니까 내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억울해지고 바로 뭔가 표현을 안 하면 미칠 것 같고 막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맞아요. 그 건일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특히 남성, 여성들이 각각이 좀 더 표현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거든요. 이게 책의 뒷부분에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사회 문화적 관습적으로 남성은 강해야 되고 그리고 여성은 희생해야 되고 이런 문화들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그 강해야 된다라는 그 꼬리표인 거죠. 그 평가와 꼬리표로 인해서 느낌을 표현하면은 우리가 약하다는 인식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은 느낌을 표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소홀해지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임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남성분들은 느낌 표현을 정말 어려워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희생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하고 그런 것들을 배워오다 보니까 자신이 뭘 원하는지 내 욕구를 알아차리고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떤 배워오고 학습된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나에게 좋은 거를 선택해야겠다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요? 네, 저는 87페이지 3번에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라는 이 문장이 내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이 좀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라고 느꼈을 때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면 그때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욕구였다면 그때는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이렇게 책에 써 있잖아요. 네. 아, 이게 내 상황에 따라서도 느껴지는 것들이 다를 수 있구나. 이게 좀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생각은 똑같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도 내가 혼자 있고 싶으면 무시당하는 게 오히려 안도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저들과 연결이 되고 싶은데 무시당하고 있다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88페이지에 다짐처럼 이제 읽었는데 좋다는 설레다, 기쁘다, 마음이 놓인다 등 여러 가지 다른 느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와 같은 단어로는 듣는 사람에게 우리가 실제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알리기가 어렵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아까 처음 장을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상나팔처럼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좋다, 나쁘다로만 표현을 하는 것은. 그래서 비폭력 대화를 좀 더 익히면서 다양한 느낌 단어들을 익숙하게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방금 자유님이 표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약간 이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 늘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모임 진행할 때도 이 단어들을 띄워놓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과거에 저는 좋다 나쁘다로 주로 표현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를 되돌이켜 봤을 때. 근데 이 느낌 단어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들이 다양한데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모임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 익히는 것들에 좀 집중하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 모임을 할 때 계속 그 느낌 단어를 보면서 표현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느낌 단어를 보지 않으면서 표현을 할 때보다 확실히 좀 더 풍성한 단어들이 표현이 되곤 하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 느낌이 뭔지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런 단어가 있었네 하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단어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 해가지고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